네,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로 확정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성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괴담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사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단국대 전자전기공학부 김은명 교수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사드 배치가 결정됐고요. 신속하게 부지까지 성주로 결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가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드 논란에 있어서 이제 가장 성주 주민들이 겁내고 있는 부분, 또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한 어떤 유해성 부분인데요. 암 발생 그리고 또 불임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욱 위원부터 유해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유해성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저는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을 알고 나면 이 걱정이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양의 소위 말해서 전자파가 나의 몸에 닿을 것이냐, 그다음에 장기간 나에게 축적이 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신 건데 예. 일단은 이 X밴드 레이더의 특성상 이 빔이 소위 말해서 메인 빔 자체가 네. 주민들에게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각도 자체 닿을 수가 없고, 그럼 이 빔이 나가는 것에 예를 들어서 옆으로 흩어지는 빔, 우리가 이제 사이드 로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이드 로브가 얼마만큼 더 많이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X밴드 레이더는 아시다시피 X밴드 자체가 10GHz에 상당히 이제 주파수 중으로 좀 약간 높은 주파수입니다. 이제 마이크로파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게 직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최신형 X밴드 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소위 손실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 로브를 줄였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렇게 옆으로 흩어지는 듯이 방사되는 전자파도 굉장히 지극히 낮다. 게다가 고도도 위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주민들에게 닿을래야 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되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보다도 휴대폰보다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프레임적인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인체적인 문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수님 훨씬 더 전문가가 계시기 네.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전문가이신 김은명 교수님의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암 발생에 대해서는 휴대폰 가지고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열심히들 연구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FDA에서 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휴대폰 주파수를 했었을 적에 약 100마리 중에서 한 3마리 정도가 암이 발생이 된다.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산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기 모포를 사용하는 임산부가 네. 그것을 장시간 겨울 내내 사용했을 경우에 네. 유산율이 다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휴대폰이나 전기 모포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인체 밀착형 전자기구거든요. 예, 그러한 그에 의해서는 그것을 장시간 동안 사용했을 적에 가능은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지만 가능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고지가 또 450m에 있기도 예,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고도 차이도 있고, 네, 네, 네. 민간인과 일반인과 예. 레이더 사이트하고, 예, 그래서 이 레이더에 의한 어떠한 이 건강 위해는 사실상 보고가 되거나 이러한 이슈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랬군요. 어쨌든 그- 심적으로의 네. 불안감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볼 때 이해할 때요. 예,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미팅에 나가 보면은 조금 우리가 좀 우리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전자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다. 그럼 예. 사람의 그 인체에 대한 우려 말고요. 네. 그 성주의 참외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전자파 때문에 그런 꿀벌이 생기지 네. 않다 보면 성주 참외 농작에도 상당한 큰 피해가 있을 것 이게 같아요. 이 가장 부분은 큰 예. 논란이 현실성이 있는 있더라고요. 얘기인가요? 꿀벌이 한 1km, 2km 상공까지 비행하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벌 자체가 그렇게 높은 고도까지 비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꿀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그 고도를 날아가지 않는데 꿀벌이 영향을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과장이 좀 심하다. 어떤 기울까요? 일부의 사실만 갖고 너무나 좀 이렇게
그 좀 사실을 갖다 왜곡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지인들이 봐도 뭐 당장 무슨 레이더 얘기 나오고 뭐 얘기만 나오면은 야, 그 근처에서 하는 거는 사면 안 된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기존에 그 성주 지역 인근에 그 호크 포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호크 포대, 그러니까 이런 포대에도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레이더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전자파가 사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엑스밴드 레이더보다 이 엑스밴드 레이더는 그나마 이렇게 지향성이어가지고 해서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는 그런 그 빔인데, 문제는 이 호크에 달려있는 레이더는 360도 돌아가면서 방사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방사하는 구형 기계식 방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해성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뭐 이 부분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간 그것이 거기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근처에 있던 참외나 이런 것들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다 잘 사 먹어 왔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만 갖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이거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본질과 어떤 이런 걱정과 이런 거보다는 뭔가 그 일단 이 포대 자체를 배치를 반대하는 쪽 측에 일방적인 논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질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 지금 이 김윤영 교수님 같이 이런 그 국내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내 이런 어떤 그 정부 기관들 뭐 미래과학 창조부 같은 이런 기관들과 같이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국방부와 이런 작업을 이루어진 계기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그 기존에 있는 석학들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국민들을 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안심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님 말에? 예, 저희는 그간 저 전자파학회, 예. 그다음에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등 해가지고 어떤 우리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많이 해서 이 주로 이제 기지국, 휴대폰 기지국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점차로 이해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하고는 저희하고는 뭐 아무런 관련이 아직 없었었죠. 예. 어쨌든 그 포대에 지금 이제 그 사드 포대가 그 생긴 곳, 그 450m 고지에 그곳과 참외밭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의 거리가 있다면은 큰 전자파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그것은 이제 레이더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 이제 한미는 약 한 70년 동안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뭐 레이더가 굉장히 많이 사용돼 가지고 뭐 비행기 뭐 저 배뿐만 아니고 지금은 자동차에도 적용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가 그렇게 뭐 어떤 뭐 별다른 것은 아니고 좀 이제 전파를 세게 쏘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안전한 거리에 있다면은 큰 문제는 없고, 만약에 그 70년 동안 사용하는 도중에 식물이 영향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그 레이더의 그 운용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하나의 그 의학적인 문제로서 직업병으로 문제가 됐어야죠. 예. 그렇죠. 그 양욱 의원님께서 네.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황교안 총리 성주 예.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예.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예, 주민들에게 예. 이해를 구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게 일방적이고 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다 보니 심적으로 느끼는 압박도 심했을 것 같은데요. 예, 주민들을 예.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저도 그 부분에 지금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요. 사실은 좀 우리 정부가 순서에 있어서 조금 좀 그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데 좀 봤더니 앞뒤를.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이걸 뭐 그 군사 기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좀 한계가 있다라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분을 사실은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가 후보지로 생각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 같은 것들을 미리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청회처럼. 그러니까 공청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정책 설명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미리 워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군사 기밀에 관해서 무조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지역에 배치한다고 발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얼마 전에도 그 보도가서 나온 측정한 그 슈퍼 그린파임 네, 레이더, 네. 그렇죠. 이게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생각을 해가지고 해서 24시간 탐지하는 레이더 아닙니까? 이 레이더를 설치할 때 우리가 어디에 설치한다고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왜 유독 사드에 대해서만큼 이렇게 어디에 배치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유해성 논란까지 생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린파인 레이더가 훨씬 더 그 뭐랄까 전파가 강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특정한 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는 특정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그 사실과 과도하게 좀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국방부 입장이라든가 정부 입장도 이해할 만한 것이, 이러한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그 정책 추진을 못하게 하려는 이런 행위들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좀 긴밀하게 움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럼 이런 과정에서 공청회 정도는 미리 할 수가 있었다, 이런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 일단은 자, 일이 이런 결정이 됐습니다. 하기로 예.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감정이 상한 것만큼 가장 크게 힘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이미 너무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싸움으로 이미 갔을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전자파의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가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전문가, 뭐 교수라든가 어떤 연구소의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과정이 네.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뭐 정부 계획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 우리 어떤 정부라든가 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래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할 것을 해주고, 그리고 대신에 그만큼 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네. 하는 그러한 어떤 정부의 좀 태도나 행위가 필요하지 예.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좀 이런 어떤 지금 일단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런 전자파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네. 않게. 좀 이 부분을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양 의원님의 의견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유해성이 없는 부분, 이게 얼마큼 레이더가 안정성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확인을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정도면 뭐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구나 싶은 방법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와 비슷한 예. 그러한 레이더 부지 사이트라고 합니다만, 예, 그 예, 부근에 가서 최대의 전력을 송출을 했을 경우에 그 가까이 어디까지 갔을 적에 인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느냐, 아하.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거리면은 충분하구나. 그 주민들께서 직접 그 수치를 보고 느끼면서 어느 정도 이 하루 더 접근해 갔을 적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아하. 예, 그런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주 군수가 이제 성주 주민들 대상으로 괌에 보내달라, 직접 내 눈으로 확인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내일 좀 언론 취재진들이 먼저 괌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 미국에 있는 괌의 사드 포대를 언론에 공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또 군사기밀 시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이 이렇게 해외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적이 없고 아마 역사상 없는 거죠? 예, 예.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배치한 지도 2014년부터 배치된 건데 몇 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미 군내 매체를 통한 그런 어떤 공개는, 그러니까 공개도 다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대략 무슨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몇 차례 보여준 바가 있지만, 이렇게 해외 언론이 들어가서 취재한 케이스는 사실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미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역산을 하면은 이 레이더가 가진 출력의 성능이라든가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에 어느 군대가 자기가 작전을 하면서 그 어떤 이 장비의 세부한 성능까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할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전함까지 증명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군사적인 작전의 보안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도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가서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가서 보셨을 때 그럼 그 괌에 있는 기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레이더 있고 바다를 향해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군인들이 있고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가서 그것을 실제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이걸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한 것들을 다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와 동행을 하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좀 제대로 좀 그 어떤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저는 정말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실망감을 좀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어떤 지역 정치권 이런 부분에서 예, 예. 가장 그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 있는 주민들을 안심을 시켜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주민들에게 프랜카드 나눠주고 나서 떼양볕 앞에 앉아서 반대 시위하라고 이렇게 일구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과연 이게 책임 있는 그 어떤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모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린 파인 레이더가 저희가 또 요즘 사드 레이더를 비교하면서 예. 그린 파인 레이더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그린 파인 레이더가 어떤 거예요, 영규? 그린파인 레이더가,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레이더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밴드라는 게 주파수 대역인데, 그중에서 L밴드라는 대역, 그러니까 1.2GHz에서 1.4GHz인가 그 사이 대역에 이제 그 주파수를 쏘는 이 레이더인데, 이거는 이제 원래 이스라엘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거고, 원래는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원래 이스라엘도 이런 그 스커드 공격을 이라크에서 다 당해봤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도 뭐 하마스나 이런 데서 계속 로켓탄 공격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탐지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탐지할 범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그 하마스나 이런 데 범위들이 그 굉장히 인근이니까. 그래서 원래 500km 정도의 범위를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로 나왔던 것인데, 국내는 사실 그 500km 갖고 어림없습니다. 북한이 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900km 이상 정도를 볼 수 있는 급의 레이더로 해달라라고 해서 그 우리가 사업을 이제 2009년인가 이때부터 추진을 했었고요. 2012년에 도입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더 강화됐다고 해서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라고 부릅니다. 네, 이 네.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이제 대한민국 중부의 모 지역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최소 2세트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한 세트, 그러니까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레이더 한 세트를 갖고 24시간 감시하다 보면 이 레이더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교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 두 개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북한이 또 SLBM이라고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거는 후방에서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이런 레이더는 한쪽 방향을 바라보는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볼 수 있는 사각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사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파인 레이더를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이제 그 SLBM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북한의 탄도탄 공격을 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이 이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다. 근데 이거 이제 14일에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안정성은 어떤 거죠? 글쎄,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겁니다. 원래 이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의 교본을 보고 있으면은 소위 그 국방부가 표현하는 안전거리. 근데 이게 안전거리가 아니라 뭐냐면은 운영 요원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접근을 통제하는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밖에 있으면 안전하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할 때 각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통제 거리인데, 이 통제 거리가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같은 경우는 520m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통제 거리가 100m로 돼 있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훨씬 더 그 인체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굉장히 걱정인 거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했을 때 보면은 막상 그 소위 말해서 안전구역, 위험한 구역이라는 안에 들어서 측정했는데도 안전했었다는 거죠.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가. 그럼 네. 사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그렇다면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던 그 지역, 또 그 지역에 있던 장병들 피해 사례 전혀 보고된 게 없었습니까?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군 쪽의 일이니까, 예. 뭐 저희는 잘 근데 모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예. 것들을 정부가 앞으로 이제 어쨌든 그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 방안을 좀 해나간 가장 효과적일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전자파 가지고 과거에 이 레이더뿐만 아니고 전력선 문제, 그다음에 기지국 문제, 휴대폰 문제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하나의 좀 내부적으로 네.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 밀양 문제 같은 거 경우는 큰 사회에서 큰 어떤 희생을 치르고 이제 뭐 이 어떤 해결 단계에 왔고, 기지국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가 제기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정부에서 어떤 주민에 대한 홍보 활동, 그다음에 교육,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그에 있고 이제 국방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희도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네네. 정부에서도 뭐 군 문제니까 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졌으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좀 우왕좌왕하고 뭐 정부에서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뭐 이런 뭐 그러한 단계에 와 있고 알겠습니다. 점차로 이제 정책을 잡아 나가서 네. 전체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국대 김윤명 교수 그리고 양욱 국방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